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3월 1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헌재가 8대0 만장일치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저는 이 판결로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의 예산 난도질과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줄탄핵, 무더기 탄핵을 꼽았었죠.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라는 점을 반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헌재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오늘 그 같은 헌재의 판결은 자기 판결을 뒤집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인 조승래가 오늘 헌재가 최소한 감사원장, 그러니까 최재 원장의 탄핵은 인용할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미선, 정계선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과 좌파 성향의 정정미 재판관마저 민주당의 탄핵에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의 직을 면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는 겁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가리는 건데요. 그건 못지않게 과연 그 행위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차대한 것이냐는 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을 8대0, 8대0 이 만장일치로 기각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속된 말로 깜도 안 되는 정치 탄핵을 했다고 인정한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이 판결을 해석합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오후에 대검찰청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12.3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들이 기각되고 있다. 사실이잖아요.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줄탄핵, 방탄탄핵, 이재명 방탄하기 위한 탄핵이라는 겁니다. 보복 탄핵, 당연하죠. 이적 탄핵, 적을 이롭게 한다, 그런 뜻인데 이런 탄핵을 통해서 국정 마비를 시도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은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결정적 계기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은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언명했습니다. 구구절절 저는 동감을 표합니다. 이재명은 오늘 한 종편의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한 게 있지 않냐는 말에 동의한다. 권력을 과하게 썼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비비 꼬는데 어쨌든 이 판결을 보고 지금 한 얘기예요. 하지만 집에 불을 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걸 자택 방화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줄탄핵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과연 뭐가 과한 걸까요? 하지만 오늘 판결로 이재명의 절친인 이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명의
그 좌파 재판관들, 거기에 왔다 갔다 하던 이 김형두 재판관까지 민주당의 줄탄핵은 과했고, 감사원장 탄핵도 특히 이유가 없는 정권 흔들기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셈이 됐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재명은 또 3월 26일로 잡힌 선거법 2심 이 선거 공판을 기피하려고, 되도록 좀 미루려고 위헌 법률 제청을 또 했습니다. 같은 조항에 저번에는 앞에 단어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뒤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했어요. 이게 속아 웃을 일이죠. 무슨 최은정 재판장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침대 축구를, 그것도 얕은 수로 하면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그 많은 변호사들도 이건 내봐야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쫄리고 시쳇말로 다급해진 이재명이 그냥 내봐라, 어떻게라도 해봐, 이렇게 해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단 하나, 어떻게든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뒤로 자신의 재판을 미루려는, 좀 더 떨어뜨릴 수 있으면 떨어뜨리려는 그런 꼼수 중에 꼼수라고 봐야겠죠. 오늘 우리 보수 우파들이 기뻐해야 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에 나가서 윤 대통령에 대한 대검의 석방주의는 잘못된 거다,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 법원에서 이 점을 다퉈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검이 오늘 몇 시간 동안 이걸 수기를 했어요. 사실 어제부터 했겠죠. 그래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호위무사임을 입증한 심우정 검찰총장, 대검 수석검사 아닙니까? 이렇게 답했어요. 즉시 항고 포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천 처장 건의를 일축을 했습니다. 천대엽은요, 전 대법원장 김명수가 대법관으로 추천해서 전 대통령 문재인이 임명장을 준 이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우리가 보수인 줄만 알고 있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 물론 뭐 중도라고 하는데 633 원칙 지키라고 말만 해놓고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조희대 원장 지금 발언이나 강경한 조치 취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직 중에 요직으로 평가받는 이 법원 행정처장의 천대엽 대법관을 임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재임 중에 임명이 된 겁니다. 지난 1월에. 천대엽은 이 대통령 소추인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청래가 깔아준 국회 법사위 판에 나가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윤 대통령을 저격한 거죠. 그런데 심 총장이 천대엽의 이 저격을 가볍게 무시한 셈이 된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NBS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10일에서 12일까지 ARS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만 말씀드릴게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탄핵 정국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무려 45%였습니다. 물론 인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된다는 의견보다 많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39%,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는 40% 초중반, 꾸준히 40%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고, 인용과 반대, NBS 조사에서 인용과 이 기각 사이의 폭이 30% 이상 벌어졌었는데 3월 첫 주차에, 이게 두 번째 주차에 들어와서는 절반으로 대폭 줄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헌재가 금요일인 내일 갑자기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는 한 선고일 지정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헌재 소식통들은 8인 재판관들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머물러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석방과
헌재 무더기 기각 판결로 탄핵 심판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쯤이면 했어야 할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 제시는 시작도 못했다.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을 부정적으로 보고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보수 재판관 3명의 의견은 더 강고해졌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뚜껑은 물론 열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은 최소한 8분응선,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으로는 9분응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인 인사 대천명입니다. 하늘의 명을 기다리기 앞서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진력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